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지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와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인 비즈니스 리더 포럼이 15일 오후 1시 30분 귀넷 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귀넷 카운티 지역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해 한인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한인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리네 밀러, 브랜든 리드, 오스틴 톰슨, 랜디 트래비스, 말린 테일러 크로포드, 제민 하크네스, 박사라 후보 등 총 7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박형권 월드옥타 미 동남부 부회장은 귀넷에서 1,000개가 넘는 한인 비즈니스가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한인 리더들과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이 좋은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박 회장은 소수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우리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직접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소정 애틀랜타 총영사관 동포 영사도 환영사를 전하며 포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비전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리네 밀러 후보는 귀넷 아시안 인구 중 한인이 가장 많고 스와니의 최근 발전도 이민자 유입 덕분이라고 말했으며 브랜든 리드 후보는 한인재계는 조지아주에서 중요한 유권자 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톰슨 후보는 언어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약속했고 말린 테일러 크로포드 후보는 소수민족 비영리 기관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루스 시의원 제1지역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사라 후보는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도시,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균형 잡힌 주거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중심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럼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비비안 리 옥타 사바나 지회장의 글로벌 마케터 설명회가, 오후 12시에는 이경석 코비 미국 정부조달협회 회장의 미국 공공조달 입찰 세미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는 14일 오전 10시 스와니 소재 리버클럽에서 제4회 친선 골프대회를 상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협회 회원을 비롯해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일반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즐겼습니다. 경기는 남녀조로 나뉘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은 라운드 종료 후 리버클럽 클럽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샤론 황 회장은 한인부동산협회는 단순한 부동산 단체를 넘어 회원 간의 교류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은 뉴스웨이브 2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공영방송 WABE와 더 커런트는 14일 아이스 단속이 조지아 항만 지역에 파문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사바나 지역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웅은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품점을 열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간식을 즐겼으며 퇴근 후 식료품을 구입해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식품점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으며 식품점 측은 재고만 쌓여 신상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현대차 공장 인근 플러시의 한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당 업주는 지난달 매출이 18%가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들 누구도 여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식당 업주는 이전에는 한국인 20-30명이 매일 회식을 가졌지만 단속 후 손님 5명이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사바나 지역은 지난달 제지 공장 폐쇄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구금 사태 이후인 지난달 30일 사바나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 채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온 350여 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들고 면접에 응했습니다. 이력서를 손에 든 62세의 퇴역군인 브루스 홀 씨는 공채 행사는 현대차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신호라며 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교육부가 2026-2027학년도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예정대로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셧다운과 관계없이 펩사 신청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조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펩사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로 학생과 가족의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의 지원금 및 대출 자격을 결정합니다. 이번 펩사가 예정보다 일주일 앞서 9월 24일에 공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매년 10월 1일 전후로 펩사가 안정적으로 오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에서 2027 펩사의 연방 마감일은 2027년 6월 30일이지만 주별로 마감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 3월 2일, 캔사스주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주정부 학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studentaid.gov에서 각 주의 세부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전국대학재정지원관리자협회는 펩사는 모든 대학 진학 예정 학생이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각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연방학자금 지원 추정기를 통해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건보험 보조금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공화당에 제기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셧다운 해제 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셧다운으로 8개 부처에서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펩사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잭슨 카운티 I-85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참사로 한 가족 8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장례비를 돕기 위한 공식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사고는 13일 오후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뒤따르던 트럭의 추돌로 불이 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는 트럭이 앞차를 지나치게 근접해 따라가다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소돼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희생자 중 1명은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게시됐으며 목표 모금액은 10만 달러입니다. 다만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금 페이지를 개설한 토니 알바렌가 씨는 이번 비극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영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로 함께 게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총 5대의 차량이 연루됐으며 다른 차량의 부상자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는 트럭 운전사 케인 에런 해목을 체포했으며 살인 및 태아살인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금 목표는 10만 달러로 사고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애도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미국의 주립대가 단과대 명칭에 현대차 이름을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주립대학은 15일 현대자동차로부터 5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이 대학의 교육대학 명칭을 현대교육대학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내년 초 새로운 대학 명칭을 새긴 현판을 거는 행사를 개최하고 현대의 이름을 딴 장학금 수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의 저메인 윌 총장은 현대의 투자 덕분에 사바나 주립대학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 발전된 교육과정, 그리고 캠퍼스 내 창의적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현대교육대학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라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미국법인 에릭 토마스 마케팅 담당자는 현대교육대학은 단순한 스폰서가 아니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90년 설립된 사바나 주립대학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위주 주립대학입니다. 교육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에 3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대학은 현대자동차가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 그리고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6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